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임대차 3법인데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임대차 3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이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거죠.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쪽과 무조건 나쁜 쪽만 보려고 하는 그런 쪽이 적절하게 상호 보완하면 좋은데 지금의 상황은 많이 급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잘 못 보는 것 같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뒤로 하고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 어디에 꽂혀 있냐면 임차인과 집주인과의 권리와 의무를 조금 나누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차 시장의 제도와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이 크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안 올래야 안 올 수는 없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전세 대란이죠. 또 전세 대란에 따른 전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는 임대료 인상률하고 계약 갱신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가 크죠. 또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어디까지 인상하겠느냐 이게 골자인데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뉴스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고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예측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고민이 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전세 대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세 물량이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손해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세입자는 더욱더 전세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물량은 없는 데다가 가격이 치솟는 또 전세를 찾아서 거주 여건과 맞지 않는 곳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임대료 상한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자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또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귀하니까 또 대기 수요도 넘쳐나니까 인상률 5%가 먹힐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서 인상률 5%? 조금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입자 자체를 구하기도 힘든데 이게 과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잘 지켜지는 쪽, 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쪽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따라서 임대료 상한만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수도권과 서울에 가야지 지방에서 임대를 내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방은 지금도 물량이 넘쳐나지만 가면 갈수록 대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여건 자체가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 상한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5%는 수천만 원, 또 어떤 때는 수억이 호가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아마 5%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 시장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과 수도권,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급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몰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 그것이 매매 시장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임대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보죠. 두 번째는 계약 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에 임대료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2년 거주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집주인 거주에 대한 편법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가족이 거주한다는 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 것인가. 또 대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곳에는 집주인이 거주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를 저렴하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솔직히 법을 피해 나가는 편법은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편법이 상상외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가 새로 나가게 돼서 새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대료가 묶여 있으면 전셋값이 치솟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전셋값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율 기능을 침해해도 너무나 많이 침해한 그런 측면이 크죠.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조금만 높게 받으면 계약이 되질 않아요. 그런 자율 기능을 무조건 무시하고 법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 과연 옳은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현행 임대차 제도와 비교해서 가격 개입 정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의 권리가 너무나 많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시행 초기가 됐지만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측을 믿고 실거주자나 투자자나 정책을 통한 안정성을 도모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임대료 상한제, 또 여기에 따른 소급 적용을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문제, 전세 물량의 품귀 현상, 그리고 법을 통해서 억지로 찍어 누르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도 관심사항이죠. 또 여기에 따른 편법 또는 불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긍정적인 측면이 다 커버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전세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자율 기능을 너무나 간과하면서 법이 모든 것이 만능이 되지는 않지만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부작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보다는 이 정도는 허용해 줄게 하는 완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투자자건 실소유자건 불안감이 많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작용 쪽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